아름다운 제주 풍경은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선물 같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성씨는 고, 양, 부, 삼성인데요. 지난번에 제주고씨에 대해 알아봤죠. 오늘은 제주 양씨와 제주 부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5번째로 많은 성씨가 양씨입니다. 양씨는 제주 양씨, 남원 양씨, 충주 양씨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들보 양자를 쓰는 양씨는 모두 양을 나를 시조로 모시는 제주 양씨에서 분관되었습니다. 양씨는 원래 성으로 어질 양자를 쓰다가 중시조 양탕이 신라에 입조하면서 들보 양자로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고려 때까지 어질양과 들보양을 함께 사용하다가 지금은 들보양자만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양씨는 어떤 성씨일까요? 양씨는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제주 양씨 14만 2천여 명, 남원 양씨 30만 7천여 명을 비롯해서 총 46만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이 중 44%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본양인 제주도에는 전체 양씨의 약 5%만 살고 있다. 그리고 양씨의 본관별 계파를 보면 고려 태조 때 성주 왕자를 봉작받은 양구미를 파조로 하는 성주공파와 고려 명종 때 유격 장군이 된 양보숭을 파조로 하는 유격공파가 있다. 집성촌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쌍봉리는 기묘사화 때 조광조와 뜻을 함께한 양팽손이 낙향하여 살던 곳으로 지금도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양팽손의 아들 양응정은 대사성을 지낸 후 처가마을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호동 박매마을에 정착하여 살았는데 이곳 또한 제주 양씨의 집성촌이다. 제주도에는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와 서귀포시 남원읍 신내리가 대표적인 집성촌이다. 서귀포 동쪽 남원읍 신내리에는 600년 역사를 가진 제주 양씨 집성촌이 있다. 고려 마렵 중랑장을 지낸 양홍의 후손인 양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집성촌이 형성됐는데 마을 전체 400여 가구 중 80%가 그의 후손이다. 인근 150만 평 밀감밭은 대부분 양씨문중 소유인데 이 마을은 우리나라 밀감 재배의 원산지이기도 하다. 조선 영조 때 제주 목사 이영상이 쓴 탐나 순력도를 보면 왕실의 감귤의 일종인 당유자를 진상하는 곳으로 신내리의 과원을 명시하고 있다.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23세 종손 양완우 씨 집을 과원댁이라고 부른다. 이 마을 인근에 태매동산이라고 하는 그 속칭 태매동산이라고 하는 그 선묘가 있는데 여기에 모셔진 선조님이 23대 쪽 홍자 할아버지신데 그 선묘를 중심으로 해서 자자손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서귀포시 남원읍 신내리 이 지역 이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는 약 1,500명이 되고 그 중에 우리 그 양씨 성을 가진 이 후손들이
거의 한 360호 정도에서 인구는 한 900여 명. 이렇게 집성촌을 이루고 지금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또 그 젊은 또 후손들은 전부 도시로 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줄어든 편이죠. 예. 이것은 뿌리공원에 있는 양씨의 성씨 조형물입니다. 여기에는 양씨의 시조와 역대 인물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씨 시조는 제주도 삼성열에서 나와 탐나국을 개국한 양을 나이다. 중시조 탐나국주 양탕이 신라 내무랑 때 입조하여 설린 외교를 하였고, 그때부터 양성을 양성으로 쓰게 되었다. 이처럼 제주, 남원, 충주로 본관이 나누어졌으나 근원은 한 뿌리에서 내려온 혈족이다. 우리나라 양씨의 시조는 탐나 개국 신화에 등장하는 삼신인 중 한 사람인 양을라입니다. 삼신인의 서열이 기록마다 차이가 있어 고씨와 양씨 두 가문은 서로 맛집이라고 엇갈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제주 양씨의 시조 양을라는 어떤 인물일까요? 이곳은 탐나국을 개국한 삼성인의 신화를 간직한 곳이다. 품자 모양으로 배치된 세 혈에서 3명의 신인이 솟아났고, 이 삼신인에 의해 탐나국이 건국되었다고 한다. 양을라로부터 시작된 제주 양씨는 서기 685년 통일신라 신문왕 5년 양순이 신라 국학에 수학하고 장원 급제한 뒤에 한라군으로 봉해지는데요. 이때부터 후손들은 제주를 본관으로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주 양씨 종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더 있을까요? 역사 속 인물들을 찾아갑니다. 조선시대 인물로는 학포 양팽손이 있다. 그는 1510년 중종 5년 조광조와 함께 생원시에 합격하고 1516년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한다. 이후 그는 정원, 전랑, 수찬, 교리 등의 관직을 역임하지만 1519년 10월 훈구파에 의해 조광조, 김정 등을 비롯한 신진 사류를 숙청하는 기묘사화가 일어났을 때 관직을 잃고 고향인 전라도 능성면 쌍봉리로 낙향한다. 그는 이곳에 학포당을 짓고 은둔 생활을 하는데, 고락을 함께한 조광조가 능성면에 유배 와서 사약을 받고 죽자 아무도 돌보지 않던 그의 시신을 직접 나서서 수습한다. 양팽소는 그림에도 일가견이 있는데, 안견의 화풍을 이은 산수도는 사림의 예술 세계를 보여주는 몇 안 되는 그림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사후 김장생 등의 청으로 1630년 능주 죽수사원에 배양되고 1818년에는 순천의 용강서원에 취양된다.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인 양한목.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유일하게 옥중순국한 인물이다. 1862년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영계리에서 출생했는데 양팽손의 12대 손이다. 그의 가문은 상당한 재력을 갖춘 명문가였으며 또한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인지 해남에서 평판이 상당히 좋았다고 한다.
20대 초 지방의 세무관으로 일할 때는 능주목으로 압송되어 온 동학군이 참수를 당할 처지에 놓이자 힘써 그들을 많이 구해줬다고 한다. 이후 그는 세무관을 사직한 뒤에 견문을 넓히고 세계 정세를 살피기 위해 베이징과 동경을 여행한다. 이때 일본에서 망명 중이던 천도교 교주 손병희를 만나 천도교의 평등 사상과 개벽 사상에 공감하고 이것으로 사회 개혁을 이루고자 천도교에 입교한다. 또한 그는 입헌군주제 실시를 위한 헌정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05년 5월 윤효정, 이준 등과 함께 헌정연구회를 설립하고 입헌군주제의 실시와 관련된 계몽운동을 전개한다. 특히 그는 헌정유의를 저술하여 1905년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황성신문에 연재하기도 한다. 1919년 3.1운동을 일으킬 때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했으며 독립선언 직후 서대문 감옥에 수감되고 석 달 뒤 58세의 나이로 순국한다. 그가 태어난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마을에는 현재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관을 세워 그의 정신을 기리는 한편 독립운동의 교육장으로 쓰고 있다. 또한 구한말의 인물로 양기탁이 있다. 그는 언론인이면서 누구보다도 독립운동에 헌신한 인물이다. 평안남도 평양에서 태어나 어려서 한학을 공부했고 자라서는 영어 공부를 하며 일찍이 서양 문물에 눈을 뜨게 된다. 20대에는 미국인 게일 박사가 한국 최초의 한영자전을 편찬하는 데 참여했고 만민공동의 간부로도 활동한다. 1904년 7월 영국인 기자 베델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는데 베델이 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의병 활동을 상세히 전할 수 있었으며 신문을 통해 항일의식 고취에도 앞장선다. 특히 별도로 발행된 영문판은 일제의 침략과 한국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양기탁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1907년 안창호, 이회영 등과 함께 국권 회복을 위한 비밀 결사 단체인 신민회를 조직하고 항일운동을 전개한다. 이후 여러 차례 투옥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갔으며 특히 만주의 산부인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통합을 이끌며 일제와의 무력투쟁도 앞장선다. 1934년 국무령이 되어 임시정부의 활성화와 민족 대동단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오랜 망명 생활과 과로로 병을 얻어 1938년 중국 강수성 유량에서 요양 중 68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한다. 강수성에 매장된 그의 유해는 지난 1993년 문민정부 때 국내로 운구해서 지금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양씨의 현대인물로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양승동 KBS 사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이 있다. 연예계엔 원로 배우인 양택조를 비롯해서 양동근, 양미라가 있고 개그맨 양상국과 양세형, 양세찬 형제, 가수 양수경이 있다. 이외에도
광복 이후 첫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양정모 레슬링 선수가 있죠. 그리고 도마의 신으로 불리는 체조 선수 양학선을 비롯해서 삼성 라이온즈 출신 양준혁, 기아 타이거즈 투수 양현종, 프로골퍼 양용은도 모두 양을라의 후손입니다. 지금까지 제주 양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고, 양, 부, 삼성 중 마지막으로 제주 부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 순위 111번째 성씨가 부씨인데요. 이 중 계통을 알 수 없는 소수의 부씨를 제외하면 97%가 제주 부씨입니다. 삼시인 중 부울라를 시조로 모시고 있는 제주 부씨는 어떤 성씨일까요? 2015년 실시한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제주 부씨는 만 222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고 이 중 절반인 5,135명이 제주도에 살고 있다. 제주 부씨는 삼신인 중 부울라를 시조로 모시고 있지만 부울라 이후의 기록이 실전되어 조선 초에 진용 교의를 지낸 부원경을 1세조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부원경의 현손 중에 어모 장군 부유렴과 장사랑 부유성 형제가 있는데 형인 부유렴의 후손은 유렴공파, 동생인 부유성의 후손은 유성공파로 부른다. 부유성은 육지로 진출해 경기도 연천에 정착했기 때문에 연천파로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제주도에 살고 있는 부씨의 대부분은 부유렴의 후손인 유렴공파다. 또한 부유렴의 손자 6명이 번성해서 각각 각공계, 협공계, 열공계, 신공계, 핍공계, 홍공계로 나누어진다. 대표적인 집성초는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와 제주시 구자읍 하도리인데 특히 하도리는 마을 전체 대부분이 친족이다. 이 마을은 고려 때부터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호소인 별방진이 설치된 곳인데 이곳에 조선 초 어모 장군을 지낸 부유렴이 부임하면서 집성촌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지금은 인근 세화리, 평대리, 시흥리, 오조리, 한동리, 상도리 일대에도 후손들이 흩어져 살고 있다. 그런데 어모 장군 부유렴이 부임한 하도리에는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장군석과 관련된 일화입니다. 부유렴의 묘에서 바다 쪽을 보면 해변에 솟아있는 식삼봉이 보이는데요. 이 식삼봉 정상에는 유난히 큰 바위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바위가 장군석인데요. 이 장군석이 일직선으로 똑바로 부유렴의 묘를 비추기 때문에 예로부터 부씨 집안에 천하를 호령할 대장군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군석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제주 목사는 탐나의 귀족인 부씨 집안에서 대장군이 나온다면 조정에 반기를 들고 밀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장군석의 머리 부분을 잘라 없애도록 명한다. 명을 받은 군장은 장군석을 자르게 되는데 그때 장군석에서 붉은 피가 솟아나왔다고 한다. 사람들은 만약 장군석을 끊지 않았다면 부씨 집안에 대장군이 끊임없이 태어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장군석을 끊었기 때문에 대장군은 나지 않고 몇 대에 한 사람씩 부대각 같은 장사만 나왔다고 한다. 제주도에는 부대각 전설이 지금도 전해지는데
부대각은 덩치가 크고 쌀까마도 한 손으로 가볍게 집어던지는 장사다. 그런데 그는 구자읍 평대리에 살았던 실제 인물로 1678년 숙종 4년에 묵과에 급제한 후에 통정대부 만호를 제수받은 부시응이라고 한다. 장군석의 연유인지 부시문중에는 가끔 기골이 장대한 장사가 나오는데 부대각인 부시응을 비롯해서 해적들을 만났지만 오히려 무서운 힘으로 해적들의 물건을 도로 빼앗아 싣고 돌아왔다는 부시용. 영조 때의 장사였던 부도일이 그런 인물이다. 이것은 뿌리공원에 있는 부시 조형물입니다. 여기에는 부시의 시조와 역대 인물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시 시조는 제주도에 탐나국을 세운 삼신인 중 한 분인 부울라 왕이다. 중시조는 통일신라가 탐나 왕자로 봉한 부계량공이다. 부시 세보는 조선 초부터 시작되어 1세 진용교위 언경, 2세 적순부위 득시, 3세 수의부위 상종, 4세 통운대부 삼노공으로 3개가 이어진다. 삼노공의 장남은 5세 어모장군 유렴공이고 차남 장사람 유성공은 경기도 양주 연천파의 파조이다. 이처럼 부시의 시조는 탐나국을 세운 삼신인 중 한 명인 부울라인데요. 그렇다면 부울라는 어떤 인물일까요? 이곳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 있는 혼인제다. 삼신인이 병랑국 삼공주를 만나 혼례를 올린 곳이다. 혼인지 바로 옆에는 삼공주 추원비가 있는데 병랑국에서 온 삼공주를 추모하고자 후손들이 세웠다고 한다. 또한 매년 6월 10일이면 혼인지 경내에 있는 삼공주 추원사에서 세 성씨의 후손들이 함께 모여 삼공주 추원제를 올린다. 매년 가을이 되면 혼인지에서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곳에서 전통 혼례 체험도 하고 실제 전통 혼례를 올리기도 합니다. 다음은 역사 속 인물들을 찾아가는 시간인데요. 제주 부시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삼국시대 대표적인 인물은 중시조 부계량이다. 그는 신라 무열왕 때 안무사로 신라를 예방하여 탐나와의 평화 외교의 길을 트고 왕으로부터 왕자작을 받은 인물이다. 서귀포시 성산 일출봉 앞에 있는 부시 중시조 추원단에서 매년 제양을 올리고 있다. 조선시대 인물로는 부유렴과 부종인이 있다. 세종 때 인물인 부유렴은 제주 동부 지역을 지키는 어모 장군이 되는데 그를 시작으로 대를 이어 10명의 어모 장군과 11명의 절충 장군을 배출하면서 탐나를 방어하는 무관의 가문으로 성장하게 된다. 부종인은 조선 후기의 인물로 서귀포시 토평동에서 태어난다. 그는 1795년 정조 19년 29세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하여 대정현감, 성균관 사성, 예조 정랑 등을 역임하고 사원부 장령에 이른다. 그는 평소 청렴결백한 생활을 하였으며 선비들을 학문에 정진하도록 힘쓴 공덕으로 고을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으며 조정에서는
흥악비를 세워주기도 한다. 현대인물로는 부자연 전 국회의원과 부고욱 영산대학교 총장,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이 있고 아이돌 그룹인 세븐틴의 메인 보컬 부승관과 래퍼 부연석,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인 사격선수 부순이도 모두 제주 부시다. 오늘로 제주도의 대표 성씨인 고, 양, 부, 삼성에 대해 모두 알아봤는데요. 시조 탄생 신화를 세 성씨가 함께 공유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여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한국 성씨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시간, 한국의 성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